양귀비, 절대미인의 일대기. 총나라의 서남쪽 성도 근처 작은 촌락에서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 한 여인이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양현이라는 이름의 하급관리의 아내가 마침내 딸을 낳은 것은 개원 원년의 일이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마저 맑고 고왔고 그 얼굴은 마치 선녀가 인간 세계로 내려온 듯 아름다웠다. 아이의 이름은 양옥환이라 지어졌고 그 누구도 이 작은 생명이 훗날 당나라 전체를 뒤흔들 절대미인이 될 줄은 몰랐다. 옥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미모를 자랑했다.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피부는 배꼽같이 투명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탐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보고 감탄했고 어떤 이는 천녀가 환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옥환의 아버지 양현은 비록 미미한 관리였지만 딸의 미모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그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익히게 했으며 특히 춤과 음악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더욱 정성을 들여 교육했다. 옥환이 10살이 되던 해 가족은 장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아버지 양현이 조정에서 약간의 승진을 하게 된 것이었다. 장안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고 동서남북에서 온 상인들과 사신들로 늘 북적였다. 옥화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서역에서 온 음악과 춤, 페르시아의 보석과 비단, 인도의 향료와 불교 문화까지 모든 것이 어린 옥환에게는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옥환은 춤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녀는 궁중무용은 물론 서역의 호선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가 춤을 추면 마치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듯했고 보는 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또한 그녀는 비파와 소를 능숙하게 다뤘으며 특히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목소리는 맑고 구슬펐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면 돌도 울릴 것 같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꽃도 웃을 것 같았다. 옥환이 15세가 되던 해 그녀의 미모는 이미 장안 전체에 소문이 났다. 많은 귀공자들이 그녀에게 구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황제 현종의 아들 중 하나인 수왕 이모였다. 수왕은 옥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옥환은 수왕비가 되어 화려한 궁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왕은 그저 평범한 왕자에 불과했다. 그는 옥환의 아름다움을 소유했지만 그녀의 재능과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옥환은 수왕과의 생활에서 점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수왕궁에서의 생활은 아름답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는 황금 세 장과 같았다. 그러던 중 옥환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천보 4년 현종 황제의 애비 무예비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무예비는 현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황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현종은 깊은 슬픔에 빠져 정사에도 관심을 잃었고 신하들은 모두 걱정했다. 그때 환관 고역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수왕의 아내 양씨가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는 것이었다. 현종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아들의 아내를 탐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역사와 다른 환관들의 계속된 권유에
그리고 무엇보다 무예비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현종은 마침내 양 씨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현종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옥환이 현종 앞에 나타났을 때 황제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미인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이었다. 옥환의 미모는 단순히 예쁜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신이 빚어낸 완벽한 작품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혜가 있었고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으며 몸짓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현종은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찾던 여인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옥환 역시 현종을 보는 순간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현종은 이미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엄 있고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옥환은 그것을 위로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현종이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한 남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복잡한 문제였다. 옥환은 현종의 아들 수왕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현종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는 옥환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왕실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했다. 마침내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옥환을 도관에 보내 도사가 되게 한 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옥환은 태진도사라는 도호를 받고 도관에서 몇 달을 보냈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도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현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보 4년 여름, 옥환은 마침내 궁으로 돌아왔다. 현종은 그녀를 귀비로 책봉했고, 양귀비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종의 사랑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양귀비를 위해 화천궁을 건설했고, 온천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누각을 만들어 주었다. 양귀비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그녀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의복, 장신구를 가져다 바쳤다. 양귀비는 현종의 사랑에 보답하듯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녀는 매일 온천에서 목욕했고, 가장 좋은 화장품과 향료를 사용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보다 더 투명했고,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으며, 몸매는 완벽한 곡선을 이루었다. 현종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감탄했고, 신하들도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하지만 양귀비의 매력은 단순히 미모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우 총명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다. 현종과 대화할 때 그녀는 항상 적절한 말을 했고 황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또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현종과 함께 음악과 춤을 즐겼다. 특히 그녀가 추는 의상무는 현종이 가장 좋아하는 공연이었다. 양귀비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다. 현종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고 그녀가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든 벼슬을 얻을 수 있었다. 양귀비는 이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오빠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중요한 관직을 얻었다. 양씨 일족은 하루아침에 당나라의 최고 권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양귀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조정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신하들이 황제가 미인에게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국충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양귀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양귀비 역시 현종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황제의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빠진 것이 아니라 현종이라는 한 남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뜨거웠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시를 지었고 양귀비는 현종을 위해 춤을 추었다. 그들은 함께 달을 보며 시를 읊었고 꽃을 보며 인생을 논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천보 14년 알록산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다. 알록산은 원래 현종의 총애를 받던 장군이었지만 양국충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자 반란을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점령했고 곧 장안을 향해 진격해왔다. 반란 소식을 들은 현종은 크게 동요했다. 그는 급히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알록산의 군대는 너무 강했고 조정의 군대는 오랜 평화에 젖어 전투력이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현종은 피난을 결심했다. 그는 양귀비와 함께 총나라로 피난 가기로 했다. 천보 15년 여름 현종과 양귀비는 소수의 신하들과 호위병들만을 데리고 장안을 떠났다. 그들의 피난길은 험난했다. 평생 화려한 궁궐에서만 살았던 양귀비에게는 특히 힘든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종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들이 마위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호위병들은 피곤하고 굶주려서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양귀비와 양국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병사들은 양국충을 죽이라고 요구했고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양국충을 처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양귀비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양귀비가 살아있는 한 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현종은 절망했다. 그는 양귀비를 보호하려 했지만 병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양귀비는 현종의 고통을 보고 스스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종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현종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말했다. 현종은 울며 거절했지만 양귀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생에서 폐하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저를 잊으시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양귀비는 마지막으로 현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스스로 목에 비단을 둘렀고 3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현종은 그녀의 죽음을 껴안고 통곡했다. 그의 사랑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 양귀비의 죽음 후 현종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영명한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총나라로 피난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 그는 매일 양귀비를 그리워했고 그녀가 입던 옷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기억했다.
알록산의 난이 진압된 후 현종은 장안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이미 권력에 대한 의지를 잃었다. 그는 태상왕으로 물러났고 여생을 양귀비의 추억과 함께 보냈다. 그는 화가에게 양귀비의 초상을 그리게 했고 그 그림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양귀비가 죽은 마위역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고 그녀가 묻힌 곳에 꽃을 바치기도 했다. 현종은 때로 꿈에서 양귀비를 만났다. 꿈 속에서 그들은 다시 화천궁에서 함께 춤을 추었고 달 아래서 시를 읊었다. 양귀비는 꿈에서도 아름다웠고 현종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다시 현실의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절대 미인으로 기억했고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시인들은 그녀에 대한 시를 지었고 화가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녀는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라 영원한 미의 상징이 되었다. 양귀비의 삶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황제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운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사랑을 누렸지만 동시에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귀비는 한 인간으로서 현종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황제의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현종이라는 한 남자의 외로운 영혼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 이것이 바로 양귀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이유이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양귀비를 기억한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는 장한가라는 장편 서사시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노래했고 후대의 많은 시인들도 양귀비에 대한 작품을 남겼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인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권력, 아름다움과 비극이 얽힌 복잡한 인간 드라마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해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인간의 욕망과 운명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양귀비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권력의 허무함, 아름다움의 양면성, 그리고 인간 운명의 불확실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귀비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양귀비의 아름다움과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전설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귀비, 그녀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으며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위역의 그 슬픈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귀비의 사랑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